gx가 0이다의 진리집합 나타내는 거 고르시오.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을 찾아볼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이야? f 둘 곱해서 0이면 뭐라 했어? 얘가 0 이거나 이게 0인 거야. 그럼 이거나 하면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이죠. 그죠? 합집합이고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P가 PQ 둘 다 아니다지. 그럼 뭐겠냐? P하고 Q의 각각의 여집합이겠죠. 이걸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 444번을 보면 P가 0보다 크다인데 Q이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무슨 말이야? Q이면 P가 참이 된다. 이게 지금 X가 0보다 크다지. 그죠? 이게 되는 조건으로 알맞은 걸 골라라 이건데 무슨 말이냐면 집합으로 따지면 Q, P잖아요? 속하는 거 찾으라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빨리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0보다 크다의 집합을 갖고 있는 애를 찾으라고. 알았어? 포함하는 애를 찾으라고. 포함되는 애를. 이해됐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찾으면 돼. 알았냐? 이 보기 중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녀석. 근데 제곱이나 이런 것들 어때요? 음수도 포함이 되고 막 하기 때문에. 근데 4번을 보면 1보다 크다는 여기 안에 들어가지? 그렇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면 훨씬 쉽잖아. 이거니까 Q는 P의 부분 집합.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빠르죠. 보기를 스캔해가지고 포함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다음 옆에 페이지에 51번 왜? 입력 안 했다며. 입력을 해야 돼요. 하세요. 예. 51번. 그래서 U의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 그러면 뭐야? P는 P이면 Q다가 성립하는 걸 찾으라고. 알았지? 화살표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거 나오면 그냥 화살표를 써놓고 하시라고. 위에다가 그 보기 1번 보면 보기 1번 이렇게 써 있잖아. 그 위에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라고 아예. 니네가 골라야 되는 걸 먼저 화살표 해놓고 하라고. 안 그러면 1번부터 5번 하다가 자꾸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지 망각한다니까. 알았냐?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은 괜찮아. 보통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을 많이 보니까. 그런데 필요 조건은 헷갈릴 때가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웬만한 케이스는 제가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줘도 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았지? 그게 시험날이면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알았죠? 최대한 그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자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화살표를 이렇게 위에다 써놓고 하나만. 그지? 쭉 보면서 보면 이게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내가 뭐 찾고 있더라? 그걸 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자,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필요 조건을 찾으세요. 충분 조건을 찾으세요. 이 말은 다른 쪽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반대도 확인해야 되니까. 맞죠? 무조건 가는 것만 하면 안 돼. 1번 P면 Q 되냐? 되냐 어쩌냐? A 합집합 B가 B면 무슨 말이야? A가 B에 포함된다지. A가 B에 포함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들과 항상 같은 말들을 공부를 해놔야 보이지. 알았어? 내가 그래서 니네한테 이거 집합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맨날 이야기하잖아. A 합집합 B가 B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A가 B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야? 다 뺏겼다는 얘기지. 그 말은 A가 B에 포함된다. 같은 말이네? 무슨 뜻이야? 필요, 충분 조건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말, 이거랑 같은 말 해놓고 보면 비교가 바로 되잖아. 알았지? 이게 판단이 빠를 거고 2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무슨 말이야? 서로서로란 얘기죠. 이 단어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A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A, B가 아니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면 되는 건데 생각해봐라. 서로서로라는 게 무슨 뜻이야?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걸 뜻하는 건데 애당초 하나가 공집합이면 절대로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면 이건 돼요. 그죠? 그런데 둘이
공통인 게 없으면 되지 굳이 A가 꼭 공집합이어야 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을 하지 않는 거죠. 이해했어? 그잖아. 이거면 무조건 이거냐.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돼.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보려면. 그럼 이게 무조건 이건 아니잖아. 그지? 뭐 이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고쳐보면은 필요 조건이 된다. 3번 볼게요. 3번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B라고 했는데 이거 정리하면 뭡니까 이거? 이거 정리하면 뭐죠? 이거 드물어 뭐야 그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 해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A 교집합 민수 알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여집합이야. 그러면 거기다 또 뭐 해야 돼? 여집합 또 여집합 붙이지. 그럼 본전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고. B가 A에 속한다. 결국 B가 A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 다음에 Q를 보시면 뒤에는 A 여집합 이 B 여집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랑 같은 말은 뭐예요? B가 A에 속한다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여집합 할 때는 반대로 뒤집어지잖아 포함관계가. 같은 말이네. 즉 얘도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일단 1, 2, 3번 중에서 1번하고 3번은 필요 충분 조건, 2번이 필요 조건이었고 아직 답이 안 나왔죠. 충분 조건 찾으니까. 4번 A가 B의 여집합과 같다. 그러면 이런 경우 4번에 A가 B의 여집합과 같다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으려면 A가 B의 여집합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아주 간단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까요? 이거예요 그냥. 둘이 그냥 전체 집합을 뚝 쪼갰다.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B하고 그러니까 B 자체가 A 여집합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A하고 B가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여집합과 자기 자신이 겹치는 게 원래 없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지. A 자체에다가 너는 이름이 이거구나. 같다고 했으니까. 알았어? 이런 이야기야.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쉬울 거야 이거는. 그러면 그거고 Q는 뭐냐? A 차집합 B가 A야. 이게 뭐더라? 이게 뭐더라? A에서 B를 빼냈는데 그대로네? 뺀 게 없다는 얘기지? 그 말은 B가 없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얘랑 같은 말이 뭡니까? 내가 차집합은 A에서 뭘 빼는 거라 그랬어? 이걸 진짜 한 6, 7번 얘기한 것 같은데. A에서 교집합을 빼내는 게 진짜다. 실제로 그죠? 차집합 그렇게 구하잖아 니네가. 그러면 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결국에는 이 말이랑 필요 충분 조건은 뭐라고? A와 B가 교집합이 없다. 서로소다 이거지. 그럼 봐봐. 서로소죠. 이거면 서로소인 거 맞지? 맞나? 그죠? 이거면 서로소네. 근데 서로소면 꼭 이렇게 생겼나? 어때? 내 말의 뉘앙스 보고 눈치채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확실하게 판단하라. 친구한테 설득할 수 있냐 이거지. 응? 친구야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지. 봐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이렇게 굳이 쟤네 둘이 전체 집합을 꽉꽉 채울 필요가 없죠. 남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안 되고요. 그럼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 돼서 정답이 되고 그러면 5번은 안 해? 당연히 답이 아니니까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근데 시험 볼 때는 이쪽 파트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가능하면 확인해 주는 게 좋아. 애들이 틀려갖고 오는 거 보잖아? 그러면 2번 체크해서 틀렸는데 보니까 2번 판단을 좀 미스를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사실 답이 4번이나 5번이었는데 4번, 5번이 되게 간단한 너무나도 확실하게 답인 게 있고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처럼 특히 이런 거 PQ 해가지고 참인 거 거짓인 거 또는 필요 충분 조건 문제는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끝까지 다 해보는 게 좋은 게 진짜 니네가 보다가 중간에 2번이 답인데 2번이 진짜 답이야. 나 정말 확실해.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데 되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혹시 착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밑에 보잖아. 그럼 완전 답인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고쳐서 맞는 경우가 많아.
알았지? 근데 그거를 시험 끝나고 알면 시험 끝나고 딱 봤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거 있죠. 다시 봤는데 갑자기 5번이 완전 빼박 답이야. 그럼 미쳐버리는 거지. 여기가 그래.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 막 후다닥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안 푼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 정답률이. 알았냐? 그러면 또 아는 거 틀리고 모르는 거 틀리고. 그지? 그러면 아는 거 맞고 모르는 거 찍어서 맞은 친구보다 더 못 보게 된다니까. 얼마나 그러면 힘이 빠지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은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면 Q가 무슨 말이죠? Q가 이거예요. 그지? Q가 이 말이야. 맞죠? A가 전체 집합에서 B를 빼낸 거, 즉 B의 여집합이라는 게 5번의 Q가 이 말이거든. 그럼 생각해봐. A 합집합 B가 전체가 된다는 게 이것도 맞지? 이것도 맞아. 근데 이것만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죠? 어떤 것도 가능할까? 전체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지. 봐봐. 이게 B인 거야. 알았어? 이게 B인 거고, 이게 A인 거지, 님들아. 그죠? 그러면 합집합이 전체 맞잖아요. 근데 교집합 없어? 교집합 여기 있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A 합집합 B가 전체인 건. 그러니까 화살표는 어떻게 되겠어? A하고 B가 서로 여집합 관계면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니까 오는 건 됩니다. 근데 가는 건 안 돼요. 따라서 필요 조건이에요. 5번. 알았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그러면 똑같죠. 허수하고 실수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딱 한마디면 돼요. 크기 비교가 되냐 안 되냐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수를 비교하는 가장 1순위는 크기 비교. 그러니까 실수에서 물어보는 게 그래서 크기 비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대수 비교를. 생각해봐. 니네 허수 아이 공부할 때 누가 크다 작다 한 적 있어? 그런 문제 없어요. 왜? 불가능하거든요. 말 그대로 허수예요. 실제로 실수만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말해도 돼.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수, 실수. 허수 아이 나타낼 수 없어요. 왜일까? 수직선에 나타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1을 찍었잖아. 그러면 1.5를 1보다 오른쪽에 찍겠지. 왜? 더 크다는 걸 알거든.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에 수직선에 찍을 수 있어요. 나열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크기를 모르면 누가 더 크다를 모르면 나열을 못하지. 이해됐어? 그게 실수하고 허수의 차이입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 기본 상식들 알았지? 자, 그래서 대소 비교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1번으로 많이 하는 대소 비교 뭐야? 그냥 빼. 그지? 뺐을 때 0보다 크면 앞에가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뒤가 큰 거야. 그 다음에 그냥 빼기 힘들어. 뭐 루트나 이런 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제곱해서 빼. 절대값도 마찬가지고. 그냥 연산이 안 되니까 루트나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제곱해서 빼라고. 그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루트도 아니고 절대값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빼.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뭘 빼요? x제곱 y제곱 플러스 1을 빼세요. 알았죠? 그 x 범위나 y 범위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언제 필요한지 여러분들 그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지? 이걸 막 완전히 없이 이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마. 제곱이 얘만 있냐? 얘도 있지.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공부했을 텐데 원래는 이게 그 교과서에 잘 없어가지고 안 하긴 하는데 상식으로 우리가 자 이건 알아두자 인간적으로. 모양 잘 봐봐. 그대로 외우지 마. A, B 곱이죠. 곱, 합, 그쵸? 저런 식으로 앞에 개수가 바뀔 수 있어. 뭐 2AB나 뭐 2A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가운데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알았지? 어쨌든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 이거를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는 안 돼요. 알았지? 혼자서 안 되고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식이 곱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상수가 붙어. 이럴 때 하는 거. 이거 본 적 있나? 부정방정식. 응?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두 개를 묶어요. A로. 그러면 지금 뭐가 생겼어? B 플러스 1이 생겼지. 그럼 뒤에서 무조건 만들어. B 플러스 1을. 빌려와. 그리고 갚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나왔어. 플러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또 지워라. 또 지워. 이렇게 0 되라 또. 안 돼. 만들어놨는데 지금. 얘가 공통요소 아니야. 또 묶어. B 플러스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방정식이 있어. 분형 방정식이고 이거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알았죠? 이런 모양.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볼까요? x제곱. 자, 여기도 뭘로 묶을까? 민기야, 뭘로 묶어? 예? 자, 그래서 x제곱으로 묶으면 이게 지금 x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럼 뭐야? 이렇게 둘 있죠? 1 마이너스, 그렇지. y제곱이야. 그럼 뒤에가 무조건 1 마이너스 y제곱이 나와야 돼. 선생님 플러스에 그러지 말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봐. 잘 봐. 일단 질러. 일단 질러. 알았어? 내 말 잘 들어. 일단 질러. 근데 내가 지금 부 안 썼지? 잘 보라고. 일단 질러. 그 다음에 딱 봐.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니까. y제곱 앞에 지금 뭐 있어? 마이너스 있지. 근데 원래는 뭐 있었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그렇지. 됐어? 이제 문자는 다 됐어. 상수 봐봐. 상수. 마이너스 1이 지금 있잖아요. 상수가. 여기 있네? 그럼 얘는 갚을 필요 없어. 그죠? 얘는 그대로야. 맞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잖아. 만약에 숫자가 다르면 거기다 또 더하기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지. 이렇게 되는 거였어. 해보니까 되는 거네. 알았어? 자, 이제 그 x 범위랑 y 범위 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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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봐봐. x하고 y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그러면 이 친구 좀 부호 좀 복구나. x제곱 마이너스 1 어때? 0보다. 아니 거기 x 여기 여러분들 x 범위가 있잖아.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겠어? 그 사이에 있는 숫자는 제곱하면 1보다 어때? 작아요. 그죠? 약간 지금 어리둥절한 표정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이너스예요. 집중해요. 그래도 야 100% 다 이해 못해. 괜찮으니까. 최대한 집중. 그럼 이건 뭐겠어? 양수겠지. 반대니까 부등호가. 맞죠? 알았어. 민수야. 알았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이야기해봐. 너. 됐지. 자.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하라고. 알았어? 됐습니까? 물론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이쪽은 항상 되게 나오니까. 안 되면 넣으시라고. 근데 만약에 범위 가지고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알죠? 예. 그러면 양수랑 음수 곱했으니 너는 음수겠구나. 근데 지금 등호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넣으셔야 돼요. 만약 이거 안 되면 서술형 감점이야. 알았어? 크기 비교가 맞았어도 감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A하고 B의 대소 비교를 할 때 보기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지? 등호가 있고 없고 차이죠? 그래서 등호가 없는 거 3번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생각해봐. 두 개를 뺐다. 두 개를 뺐는데 엄마가 작거나 같다고. 누가 더 커? 뒤에가 더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몇 번? 4번이 되었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시면 58번. 자, 산술기하 활용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은 거기 화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이가 10인 출입문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길이가 10인 거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화단 설치할 때 일단 가로 세로를 문자로 좀 둬볼까요? A, B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그러면 얘들아 가로 세로를 두는데 그러면 가로 길이는 어떻게 돼? 전체 길이가 가로의 그 울타리의 가로 길이는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분은 가로를 A, 세로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세로는 2B 맞지? 양쪽 두 개 있으니까. 근데 가로는 위에가 A야. 근데 밑에는 A 맞아요? 밑에 뭐야? A 마이너스 얼마? 10이야.
알았어? 그럼 결국에 이게 둘레거든. 그러면 2a 플러스 2b 빼기 10인데 사실 이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이거의 값을 구한 다음에 빼기 10을 하면 되거든요. 됐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넓이가 400이야.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근데 출입문 있든 거 없든 거 넓이는 상관없죠. 그래서 넓이가 400이면 AB가 400이다. 뭐 오는 거 없니? 방금 3학년 논술에도 산술기가 나왔어. 그렇게 산술기하는 시도 때도 없이 나와 그냥. 갑자기 나와. 그지? 갑자기 나와. 어느 과목 상관없이 나와. 합의 최소값.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그지? 쌤이 정리해줬잖아요. 산술기하는 언제 쓰냐?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소. 알았어? 뭐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뭐 풀다 보면 여러분들 그 경험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를 찾아. 뭐야? A 플러스 B의 최소. 이 루트. AB 아니니? 근데 루트 AB가 얼마예요? AB가 400이니까 20.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40이구나. 그 얘 최소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관계식 만들어서 그냥 들이대. 응? 힘들어? 아니요. 아, 왜? 아, 힘들다고 하면 내가 쉬려고 그랬는데. 민기가 힘들다고 할 때 쉴게요. 용기를 내라고 빨리. 지금 민수가 굉장히 애타는 표정으로. 지금이야. 근데 저번에 쌤이 여러분들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일부러 하드코어로 알려줬는데 그 억지로 개수 이렇게 막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아예 시작할 때 그걸로 해준 이유가 무조건 이런 상황이 오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건가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바로 가려면 개수 맞추는 건 이제 한 방에 개념 공부한 다음에 할 수 있어야 된다. 산술기하가 아니고 코시슈바르츠. 근데 진짜 고난도 문제 중에는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를 같이 쓰는 문제도 있어요. 거의 뭐 최종 보스. 한 시간에 되게 복잡해. 길어. 문자가 많아. 근데 이제 그거 안에는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돼. 큰 틀은 코시슈바르츠인데 그 안에서 산술기를 또 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어쨌든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x, y의 덧셈이고 제곱의 합이면 무조건 코시슈바르츠죠. 그지? 그래서 이걸 찾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그죠? 그럼 뭐야? 1차식 넣어야지. 3분의 x 플러스 5분의 y의 제곱이지 기본 모양이. 어떻게 했어? 얘를 어떻게 찢은 거야? 3분의 1이랑 x로 찢은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찢은 거야? 5분의 1이랑 y랑 찢은 거죠? 그래서 각자 헤어지는 거지. 니네 둘은 여기로 갈게. 니네 둘은 앞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9분의 1 플러스 그치? 2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시작할 때 여기를 아예 개수를 양변에다가 15를 곱한다면 해도 되는데 알았어?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그게 그거죠 뭐. 분수를 먼저 계산해버리고 하느냐 지금 하느냐 차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지금 얼마야? 34 아닌가요? 34를 이걸로 나눠버리면 끝나죠. 오케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등식이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ax 플러스 by를 ab랑 xy로 찢었어. 그때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때는 언제 성립합니까? 그 둘 분리한 걸 나눴을 때야. 그렇게 기억해야 돼. 알았어? 둘을 분리를 어떻게 했냐 이거지. 그죠? 이 3분의 x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과 3분의 x로 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건 저번에 개념할 때 해줬잖아. 3분의 1이랑 x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로 할 수 있을까? 3이랑 9분의 x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랬을 때 그 둘을 나누는 거야. 그럼 뭐겠어? 분수지만 3분의 1분의 x 둘 나눈 거라 생각하시면 둘 나눈 거. 그 다음에 이것도 5분의 1분의 y가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한다. 즉 3x잖아. 이거 번분수니까 3x 아니야? 3x가 5y랑 같을 때 성립한다. 까지 돼야 된다고. 알았어? 안 물어보겠냐? 당연히 물어보지. 그러게요. 쉬었다 할게요. f의 2분의 x 마이너스 이 3x 마이너스 2면 그때 문제에서 f의 마이너스 2를 물어보잖아. 함수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진짜 별거인 문제는 따로 있고 여기는 진짜 이 책 정도는 쉽게 해. 봐봐. 여기는 엄청 쉽게 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 많지 않은데 해주는 건 그대로 좀 해보려고 노력하시고 여긴 별거 없어요. 그냥 넣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띵킹을 좀 해. 이게 자리가 봐봐. 마이너스 2가 여기 아니야 여기? x가 아니라 x에서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냐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x에다 얼마 넣으면 돼? -3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거 넣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x에다 넣으면 끝나는 거다. 알았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그럼 fx식은 뭐였을까? 이걸 가지고 민기야 궁금하지 그지? 이걸 보면 fx는 뭐였을까 막 궁금하잖아. 궁금해요. 그치. 또. 궁금해요. 아, 그렇지. 그만해. 자, 이걸 t라고 두면 되죠.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ft를 구할 수 있거든요. ft.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줬잖아. 이렇게 해서 바꾼 다음에 그러면 t가 뭐야? 요거니까 x는 치환하는 거니까 2t 플러스 1로 바뀌니까 요 x에다가 얘를 넣으라고. 알았어? 그럼 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만. 내가 미안해. 자, 빨리 얘들아. 오늘 민기한테 작별 인사해. 빨리 민기한테도 과자랑 빨리 포스트잇 해서 준비하라고. 민기도 전학 갈 거야. 준비해. 전화 안 가요. 아니야, 간다고. 갈 거야. 준비해. 이따가 준비. 이따 너 오면 과자 쌓여 있을 거야. 포스트잇에. 아니 저 니은하고 우쩌. 부모님 팬이시잖아. 저게 뭐랑 뭔 상관이죠? 넣으라고. 그냥 넣으라고. 넣으라고. 니은 기음 미음 알지? 모르는데. 자, 됐죠? 이렇게 하면 fx는 뭐예요? 3의 2x 플러스 1 빼기 1입니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알았지? 대입해 그냥. 알았어? 예. 그만. 자, 그 다음에 525번은 지금 함수가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으면 그 범위에 맞춰서 대입하는 건데 봐봐. f의 21. f의 21은 f3은 쉽죠? x가 0이랑 5 사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4야. 그죠? 그런데 21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f의 그 밑에 부분만 적어줄게. fx는 f의 x 빼기 5. 근데 x가 범위가 어떻게 돼? x가 5보다 크면 이렇게 된대. 그지? 근데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건 그 위에 있는 식이야. 그지? fx가 x 플러스 2다.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돼요? x 범위가 0에서 5까지. 사이 아니거든. 5까지 포함이지. 등호 중요합니다. 이거. 알았지? 여기까지야.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 함수값을 대입할 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계속 당겨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함수값이 5씩 반복이 된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또 무식하게 넣고 얼마나 넣어야 돼? 21이죠. 21이면 21 넣었구나. 그럼 어떻게 돼? F16이요. F16 이렇게 계속 다 하지 마시고 알았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 5씩 간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21부터 그냥 계속 5씩 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알았어? 그럼 21은 16, 16은 11. 알았어? 11은 6, 6은 아직 안 들어왔지? 6은 1이랑 같아.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걸 다 쓸 필요 없이 얘는 F1과 같다 넣으시면 끝나요.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갑자기? 당신 질문이야? 오케이 26번. 자, fx가 2x 빼기 가우스 x로 정의될 때 봐봐. 가우스 x 나오죠. 가우스 x. 제가 지금부터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지만 어려운 걸 쉽게 할 테니까 빈 공간이 없으면 머릿속에 넣어. 알았지? 가우스 x 들어가는 함수 그래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기본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함수가 상식이야. 교과서도 뭐 나중에 뭐 뒤져서 찾으려고 하지 마. 없어. 알았지? fx가 가우스 저거를 그러니까 저 가로가 대가로 기호긴 한데 대가로잖아. 키보드 보면 있잖아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그지? 근데 그 기호긴 한데 당연히 여기 26번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에 적혀 있을 거야. 가우스의 그 가로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렇게 돼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알았지? 제발. 얘는 그냥 괄호 기호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식이 안에가 이렇게 막 괄호가 있는데 선생님 가우스인가 이러지 말고 문제에 이렇게 있어요. 단 해가지고 여기 있을 때만 저게 가우스 함수라는 기호다. 쟤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냐면 얘처럼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무슨 말이냐면 민규 방금 잘했지. 그러니까 4.2다. 그러면 4.2가 속해 있는 범위가 정수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4에서 5 사이죠. 그럼 4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x가 n은 정수입니다. 요거 정수. 자, 정수인데 이 정수 n에 대해서 등호 좀 봐봐. 위치 좀. n 이상, n 플러스 미만. 오케이? 1대 일단 이 칠판 다 쓸 거야. 한 번 더 지울 수도 있어. 이거일 때 가우스 x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n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분명 민기도 이 계산했을 거라고. 그지? 그래가지고 4.2가 얼마에서? 4에서 5 사이니까. 그래서 가우스 값이 4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7 같은 애들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이게 음수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아메바 같은 애들이 딱 보면 소수점을 떼는 거 이렇게 생각하다. 그럼 큰일 나죠. 그지? 마이너스 3.7은 소수점 떼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얘가 정수 얼마랑 얼마 사이겠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사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숫자를 읽어주는 거예요. 알았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하려고 지금 내가 가우스 X 한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그러니까 야 가우스 함수 가우스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딱 보면 바로 위로 블로 아래로 블로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자, 저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해봐.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가 0부터 마이너스부터 출발해도 되는데 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0이면 어떻게 됩니까? n이 마이너스 1이에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있어. 그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x를 가질 때는 함수값이 뭐냐? 얼마라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숫자. 여기 있는 숫자들은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갔는데 마이너스 1부터 지금 봐봐. 내가 아까 등호 이야기했지.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빠져 있죠. 그지? 그러니까 등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채워지고 여기는 빵꾸 뽕 뚫려야 돼. 마이너스 1. 알았어? 그러니까 n이 0이면 0에서 1 사이는
무조건 가우스를 풀 때는 저 가우스 안에가 정수인 걸 기준으로 x 말고 가우스 안에가 저 안에 지금 x잖아. 그래서 x를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1, 1에서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음수 이쪽은 더 똑같으니까 패턴이 같아서 안 할게요. 0에서 1 사이면 가우스가 얼마야? 0이죠. 0점 얼마니까? 그럼 0이야. 그럼 0에서 1까지. 알았어? 됐냐? 1에서 2는 얼마야? 1에서 2 사이면 1이죠. 알았어? 가우스 모르면 고등학교 생활이 안 된다. 알았냐? 지금 내가 해주는 건 전부 다 내가 해주는 모든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알았어?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걸 봐야 돼. 알았냐? 등급 더 내려가기 싫으면 기침도 하지 마. 1에서 2 사이는 x가 1 이상 2 미만이기 때문에 가우스 값이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써줬는데 이걸 못 읽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나? 1 들어가면 1에서 2 사이면 얘가 1이란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 1에서 2까지니까 2가 빠졌으니까 지금 구멍이 뚫린 거고 얘는 포함이야. 알았어? 그래프 모양 보여? 1에서 2에서 3이면 어떻게 되겠냐? 가우스 2부터는 2를 갖고요. 2.9까지 알았어? 2.9보다 더 큰 숫자 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형으로 계속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았어? 친구들 다 그리고 있을 때 혼자 못 그리는 그런 창피함을 겪지 마시고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도 돼. 결론은 내가 뭐라 했냐? 이걸 알려준 뒤에 니네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 제발 게임 레벨 낮은 게 창피한 게 아니고 이걸 모르는 게 창피한 거라고. 알았어? 롤 티어가 낮은 게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 알았지? 응? 아니, 못하는 거 어떻게 게임을 했어? 근데 이건 아니지. 요거는 상식이야. 그래서 이 뒤에도 한번 채워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 하니까 이렇게 돼요. 계단형으로 이렇게 되죠? 오케이? 함수가 끊겨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알았지? 자, 그럼 봐봐. fx가 가우스의 3x, 2x, 3x 하자. 3x 이렇게. 3x로 하면 x를 어떻게 쪼개야 될 것 같아? x 똑같이 1에서 2, 2에서 3으로 쪼개? 지금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우스 안에 있는 녀석이 정수인 걸 기준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3x가 정수가 되는 거니까 0부터 얼마까지 하면 될까요? 왜냐면 사실 음수가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은 0부터 한 다음에 그 패턴대로 쭉 그리면 돼요. 알았지? 자, 0에서 얼마까지 해야 되겠어? x를. x 범위를 0부터 얼마까지 해야겠냐고. x를 얼마까지 해야 저 안에 3x가 정수 딱 깔끔하게. 0부터. (3x가) 정수요. 0에서 1 사이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제발 부탁이야. 시킨 대로. 내가 분명히 가우스 안에가 정수일 대로 하라 했지. 알았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0에서 3분의 1, 3분의 1에서 3분의 2, 3분의 2에서 3분의 3 이렇게 간다고. 알았어? 그럼 저희가 10x고 18x고 그럼 다 되겠죠? 할 수 있겠지? 됐어? 이게 지금 기초 단계야. 그 다음 계속 할 거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1번. 이 이유가 그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가우스 3x는 어떻게 돼? 0이에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시면 결론 적어줄게. 얘는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 봐봐. 0에서 그러니까 좀 짧아져요. 저 계단이 짧아진다고. 그래서 0에서 1까지를 0으로 잡았잖아. 0이 됐었잖아. 그지? 근데 보니까 어때? 0에서 3분의 1까지가 0이네. 어때? 계단 길이가 짧아졌다고. 이 폭이.
그래서 0에서 3분의 1까지가 0이에요. 알았지? 오케이? 맞잖아. 0에서 3분의 1까지 0 맞잖아요. 그 다음 뭐겠어? 얘는 3x가 1에서 2 사이에 들어있으면 얘는 가우스 값이 1 아니냐? 근데 그때 x가 누구냐? 3분의 1에서 3분의 2죠? 그 다음 단계 3분의 1에서 3분의 2 간격은 똑같습니다. 이 계단은 이 모양은 쉬워요. 1차니까. 알았어?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데 이 폭이 어때? 폭이 짧아진다는 거 이해됐어? 요 길이가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3분의 1로요. 3분의 1 길이 맞지? 그래서 여기는 얼마겠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마이너스 3분의 1. 쟤는 자꾸 쉬운 거는 이렇게 자신 있게 잡거든.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계단형으로 이렇게 안 생긴 녀석들 할 거야. 이거 안 할 거면 포기해. 수학. 하지 마. 알았어?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나는 내 제자가 어디 가서 창피한 게 싫으니까. 창피해지지 말라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섞어 볼게요. 함수를 좀 섞어 볼 건데, 여기 안에다가 2차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2차 함수나 이런 걸 넣어 볼 건데, 이렇게 해줄게. y는 가우스 fx. 여기다가 이제 fx를 봐봐. 이렇게 2x, 3x 이렇게 하다가 함수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림법 알려줄게. fx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건 다른 반에서 다 한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있다고. 2차 함수긴 한데 어쨌든 이거 그릴 줄 알면 가우스 fx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을 거야. 알았냐? 잘 봐. 0에서 뭐 여기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거야. 내가 그랬지.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정수. 그럼 누가 정수인 걸 기준으로 보는 거야? 누가 정수일 때로 나눠요? 누가? 가우스 안에 누가 있냐? fx 있지. 저 fx가 정수다니. 0, 1, 2, 3일 때로. 알았어? fx가. 그러면 이 fx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여줄게. 1일 때, 0이 여기 있잖아. 1일 때 여기라고 치자고. 좀 높게 할까? 여러분들은 뭐 편한 대로 똑같이 할 거예요. 좀 높게 할게요. 잘 보이게. 자, 얘가 1이야. y값이. 그 다음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에요. 일부러 쌤이 이제 종류에 따라서 해주려고 일부러 여기 끝에 2차 함수로 따지면 그 꼭지점 있죠. 거기를 잡아놓고 할게요. 알았어? 이렇게 잡아놓고 할게요. 이게 fx인데 그럼 쌤이 가우스 fx를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알았어? 가우스 fx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다 범위 나눠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이제 이거의 원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fx가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그 그래프 그리는 거 내가 해줬지.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해줬잖아. 어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그때 어떻게 했죠? 합성돼 있으면 그 함수를 g 합성 f를 하면 gx의 x 자리에 fx를 통째로 집어넣었지. 마찬가지야. 얘도 합성이야. 누구랑 누구랑 합성인 줄 알아? 가우스 x라는 함수가 원래 있어요.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은 거야? f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선생님 그때 어떻게 범위를 찾았냐면 fx 집어넣고 fx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정수가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러면 fx가 0에서 1인 곳을 찾아봐. x가 얼마인지 안 구해도 돼. 지금 쌤이 숫자 안 줬잖아. x가 얼마인지. 상관없어. 니네 눈으로 fx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눈으로 봐봐. 보이나요? 얼마인지? 여기에 보이죠? 여기? 그죠? 여러분 2차 함수형 끝으로 그랬으면 여기까지 여기가 여기 아니야?
그죠? 여기 x값 맞죠? 여기 x값일 때 fx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죠. 그때 가우스는 얼마입니까? 이 친구 가우스 얼마냐고요? 우리 가우스 잘 아는 민기야. 얼마냐? 예? 얼마냐고? 어디서요? 자, 0이에요. 그래서 fx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우스에 넣으면 0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함수 값은 얼마? 0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 사이, 여기 좀 니네가 좀 널널하게 그려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상수. 보이냐? 이해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 조금 널널하게 완만하게 좀 그려봐. 예를 들면은 숫자 그대로 할게. 니네 안 줘도 돼. 봐봐. 나중에 복습 할 때 보시라고. 이렇게 해줄게. 좀 잘 보일 거야. 여기가 1, 2, 3 이렇게 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0에서 1 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요. 지금 쌤이 그리는 이 녀석이 가우스 fx다. 알았지? 똑같아요. fx가 1에서 2 사이 등호 잘 봐야 돼. 1일 때부터 2가 되기 직전까지요. 알았지? 그러니까 1일 때부터 2가 되기 직전. 물론 여기 이쪽도 같이 해버릴까 한 방에? 여기도였지 사실은. 그치? fx가 0에서 1 사이인 거 아까 봐봐. 0에서 1 사이인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x 위치 한번 보세요. x 위치.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죠? 근데 x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앞이야, 뒤에? x가 등호, 여기처럼 구멍 뚫거나 채워져야 될 거 아니니? 근데 여기도 지금 한쪽은 구멍 뚫고 한쪽은 채워져. 알았어? 어디 쪽이 구멍이 뚫릴 것 같아? 앞일까, 뒤일까? 뒤? 구멍이 뚫리는 거. 봐봐. 쌤이 그래서 이 등호 잘 보라고 한 거야. 0일 때 등호가 들어가요. 그죠? fx가 0인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반대야. 알았어?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해. 그러니까 잘 봐. 그리고 1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1일 때는 등호를 빼야겠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애는 가우스 값이 얼마예요? 0 맞죠? 이렇게 만들어진다. 알았지? 한 번 더 하면 1과 2 사이 볼게요. fx가 1과 2 사이입니다. 이번에는 fx가 1과 2 사이인데 1은 들어가 있고 2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1일 때부터 출발을 하겠네요. 그리고 2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계단은 생기긴 하다. 그지? 근데 어때? 이 그래프 자체가 원래 그래프 자체가 곡선이기 때문에 이 계단이 폭이 달라요. 아까처럼 일정한 폭이 아니라 폭이 달라진다는 거지. 알았어?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니네 엄청 오래 걸려. 범위 다 구한 다음에 그때 x값 잡고 가우스 그거 힘드니까 그래프 보고 바로 그리는 방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에서 3 사이에 존재하는, 물론 이쪽도 해보세요. 이쪽 어때요? 이쪽은? 이쪽도 한번 해볼래? 쭉 내려서 이쪽 이렇게 가는데 어디에 채워져야 될 것 같아? 1에서 2 사이면 함수값은 가우스가 1 되는 거 맞는데 어디 쪽에 채워진다고? 아래 정수 쪽에 채워지는 거야. 오히려 그럼 얘는 x값 뒤로 가겠지. 함수가 내려가니까.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차이예요. 그럼 여기는 볼게요. 여기 잘 봐. 쌤이 일부러 여기를 잡았거든. 일부러 여기 잡은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는 3이지. 그럼 fx가 3일 때는 가우스 fx는 얼마야? 가우스 3은 얼마니? 3이죠. 그쵸? 정수는 자기 자신이야. 그러면 3일 때는 3이겠네. 3 되기 직전에는 얼마야, 가우스가? 3 되기 직전까지는 2.99999999999999999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구멍 여기가 뚫려요. 가운데 뚫려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걸 이해가 되면 그래프만 보고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정수로 칸을 나눠 y값이 정수인 걸 나눈 다음에 그때마다 계단을 계속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 3x도 마찬가지긴 해요. 3x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알았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자 이런 거거든. 3x 한번 그려볼까? 3x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방금은 3x 할 때 어떻게 해서 구간 나눠서 했지,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3x가 이렇게 생겼고, 자 y 값이 1 되는 곳 두 개만 해볼까? 여기 3까지만 해보자. 이렇게 나눠졌다면 이건 실제로 나오나 보자. 자 그때의 x 값 얼마예요? 여기 얼마야? 3x야 이거 직선이. y는 3x. 그럼 여기 x가 얼마냐고? 3분의 1 맞지? 1 나오려면 3분의 1 맞지?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3분의 2요. 그래요. 1이죠. 방금 한 대로 한번 해볼까요? fx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할 때는 가우스 값은 0이다. 그럼 0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fx가 1에서 2 사이에 존재할 때는 1 이상 2 미만일 때는 가우스 값이 1이다. 그래서 1 마지막 됐냐? 2에서 3 사이에 존재하는 구간이 x가 여기지 여기. 2에서 3 사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프 봐. 그러면 얘는 2다 이렇게. 어때? 간격은 다르지만 이렇게 돼 있죠. 숫자가 똑같죠. 오케이?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우스 fx를 그리는 가장 빠른 방법, 우주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가 있어. 거기 우리 그 526번에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주 똑같지 않은데 x 빼기 가우스 x가 있고요. 이거를 알면 y는 fx, 그치? 526번은 사실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대입만 하는 거예요. 526번 알았어? 그잖아. 루트 7을 그냥 대입해서 가우스 값을 그냥 빼면 되는 거야. 알았니? 나온 김에 지금 그래프를 아예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랑 상관없어요. 이거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더 쉬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아예 원리 설명해 줄게. 이 친구는 x 값, x는 그대로 x야. 그러니까 직선 할 때 그 x 플러스 k 할 때 그 x 맞거든. 그러니까 얘는 상수로 나오면 안 돼. 함수 값이 이렇게. 왜? x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 y는 x 아니야? 그럼 이런 거지. x 값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야. 얘가 1, 2, 3,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줄게. 자, x가 0에서 1이면 가우스 x 얼마야? 그렇죠. 0이에요. 잘했어요. 0이에요. 그럼 그때 함수는 y는 x입니다. 얘가 0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0에서 1 사이는 y는 x를 그리면 돼. 그 다음에 그럼 니네가 어디선가 아무튼 본 적 있는 모양이 나와. 자, 이거 가우스 얼마야? 1이죠. 그죠? 그러면은 니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돼요. 어디 부분만? 여기만. 느낌 왔어? 다음 칸은? 다음 칸은? x 마이너스 2를 그리면 돼. 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자 0에서 1 사이는 어떻게 된다고? y는 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서 구멍이 앞에가 채워지고 뒤가 빵꾸 뻥 뚫리는 거야. 채워지고 이것도 유명한 그래프 제일 이거 많이 나와. 이거랑 이 계단형이랑 이거는 그 거의 니네 2차 함수 그냥 바로 그리듯이 이것도 바로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잘 봐. 이게 한 칸 내려가거든. 근데 직선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1만큼 내려가지만 구간도 오른쪽으로 가서 실제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알겠어? 이게 빗살무늬로 이렇게 돼. 알겠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야. 음수도 얘는 똑같아 이렇게. 알았니? 정수 기준으로 여기는 빵꾸 뽕 여기는 채워지고 이렇게 계속 가는 형태가 나와. 알았지? 자, 이거는 이제 범위 나눠봤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함수가 복잡하면 이거 하기 힘들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냐? 이것만 하고 이제 맘만 먹으러 가자잉. 자, 함수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무리함수를 할 거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fx가.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 아까 쌤이 위로 블록 2차 함수 형태도 그냥 바로 그렸죠. 식 몰라도. 그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떻게 하냐? 무조건 가우스의 기본은 정수로 잘라. 알았어? 정수로 자르는데 기본적인 모양이 뭐 이거냐 아니면은 이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얘는 어떻게 했었어? 정수 되는 걸 그대로 계단으로 다 바뀌었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모양 잘 봐. fx 빼기 가우스 fx 모양은
정수로 일단은 자를게요. 1 되는 거, 2 되는 거, 그죠? 이렇게 잘랐지? 잘랐으면, 그리고 얘도 다시 한번 그렇게 그려봐. 그럼 똑같이 그려지거든. 3일 때까지 연탁할게. 3일 때, 이 점이죠. 여기 만나는 점.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봐봐. 이거 다른 말에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드렸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니네 같으면 여기서 쌤이 여기다가 가위로 이거 툭툭 잘라.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밑으로 뚝 떨어지죠. 그죠? 됐어? 됐지?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얘가 툭툭툭 자르면 이게 밑으로 쿵 떨어져요. 쿵. 그게 이만큼 내려온다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냥. 알았어? 그러면 너는 이미 바닥에 다 있으니까 앞에 채우고 뒤에 구멍 뚫는 거 똑같아.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요거. 알았어? 요게 그대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대로. 알았니? 그대로. 제발 그대로. 근데 이게 한 칸씩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얘로 오고 얘가 여기로 오는 거야. 그러면 눈으로 봐야 믿겠니? 이렇게. 얘가 그대로 이렇게. 이보다 더 쉽게 못해.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생각해봐.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의 가우스가 얼마야? 설명해 줄게. 이거의 가우스가 이 안에 있는 거 가우스가 얼마? 2하고 3 사이에 있잖아. 가우스가 얼마? 2죠. 그러면 그 2만큼 어떻게 해? 얘가 2니까 fx에서 2를 빼. 함수에서 전체에서 2를 빼는 게 무슨 말이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킨다 뜻인 거니까 얘가 얼마였어? 2였지. 그럼 이 새끼 얼마 되겠냐? 0 되겠지. 얘가 얼마? 1 되겠지.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라인에 이 친구는 여기가 되는 거야. 이 1 라인. 알았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가우스 그래프. 저 fx 빼기 가우스 fx 그래프를 가장 빠르게 그리는 방법. 알았죠? 이거는 2학년 때도 쓰고 3학년 때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래프를 그리시오가 문제가 아니야. 학년은 올라가든 지금도. 뭔지 알아? 이걸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래프랑 교점을 찾거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리는 게 여러분들 보통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몇 분 걸려야 돼? 학교 시험 문제 푸는데. 알아? 몇 분? 1분 30초 넘으면 안 돼. 평균적으로. 알았어? 아니 간단하자. 나눗셈 해봐. 50분. 알았어? 50분 나누기 20 하면 되잖아. 그치? 50분이니까. 그러면 그 수치상으로 2분이 넘게 하는데 서술형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분 30초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30초나 1분 만에 풀리는 문제가 있어. 평균이야, 평균. 30초나 1분 만에 풀리는 문제가 있지? 근데 2분 넘게 걸리는 문제가 있어. 2분 넘게 걸리는 문제가 더 많아. 이해됐지? 그럼 저런 애들은 평균적으로 저런 경우는 이제 2분으로 잡으면 저 그래프를 그리는데 1분이 넘게 걸리면 그 나머지 어떻게 푸냐? 남은 시간에. 알았지? 그냥 시험지 주면 그냥 푸는 게 아니야. 내가 1번부터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앞 페이지 1번부터 몇 번까지 몇 분 컷에 끝내야 되고 그것까지 시킨다고. 그것까지 해야 된다고. 알았어?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거를 내가 그냥 그리면 그냥 해서 범위 나눠서 그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근데 그렇게 해도 시험 때는 소용이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알았죠? 저런 애들 나오면 바로 그릴 수 있고. 근데 이 문제는 526번은 그냥 그거예요. 루트 7.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가우스 x 집어넣으면 뭐야? 루트 7의 가우스 값은 얼마게? 루트 7이 정수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이건 중3 때 배우는 건데. 2에서 3 사이. 그죠? 그럼 얘는 가우스 값이 2겠네? 그러면 2x 빼기 2에다가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2 루트 7 빼기 2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정수 얼마에서 얼마 사이냐 이거지. 알았어? 가우스는 이런 거고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안 보고가 차이가 크니까 꼭 보시라고. 이해가 안 되게 설명하진 않았는데 함수가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고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의를 하면 합성함수는 뭐였냐? a가
B로 가는 게 함수 F잖아. 그러니까 FA가 B였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이 Y에서 B가 Z에서 C로 간다고 치자. 그러면 G에 B가 C예요. 이 B가 똑같이 있지. 어떻게 하라고?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은 결국에 G에 B 대신에 누가 들어가? FA가 들어가는 거야. 대입만 하면 된다고. 이게 합성함수였어. 그래서 F가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G가 가는 거지. 이해됐죠? 근데 역함수는 뭐냐면 갔다가 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X만 놓고 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1, 2, 3이 A, B, C로 간다고 칩시다. 알았지? 그래서 함수 쌤이 대응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대응되는 걸 뭐라고 불러? 1대1 대응. 그치, 1대1 대응. 좋아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인데 이거 함수를 F라고 하면 F1은 A로 가죠. 역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명제에서 역 대우했듯, 그지? 그때 역 있잖아. 역이 뭐야? 거꾸로 하는 거였지. 뒤집는 거였어. 똑같아요. P이면 Q를 뒤집으면 뭐야? Q이면 P다지. 그죠? 그리고 뒤집으면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면 F의 역함수는 뭐냐면 뒤로 오는 거야. 다시 Y에서 X로 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기호로 F의 위에 마이너스 1을 적는데 이거 F의 마이너스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붕어 돼요. 아셨죠? 제발 F 인버스 F 역함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기호가 무슨 기호? 역함수 기호야. 알았지? 이 기호 자체가. 그래서 F의 인버스라고 읽어. 인버스. 예? 해봐. 인버스. 인버스. 그렇지. 이게 제 발음입니다. 그럼 네 발음이지 내 발음이냐? 자, F 인버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버스. 하지마. 모르는 거야. 자, F 인버스 역함수. 그래서 함수가 F1이 A고 F2가 C고 F3이 B야. 이것도 함수야. 알았지? 이것도 함수야. 그러면 이 함수가 정의역이 누구야? A, B, C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쌤이 시작부터 1대1 대응을 쓴 이유가 다시 올 때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C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D가 있었어. 그럼 이것도 함수는 되죠. F가. 함수는 되잖아. 근데 1대1인데 1대1 대응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도 왜 안 되냐면 거꾸로 올 때 얘가 정의역이야. 그럼 생각해봐. 정의역에 원소 중에 출발 안 하는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죠?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꼭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얘가 두 표를 받아. B가 이렇게 두 표를 받아도 안 되겠죠. 반대로 출발할 때 B가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이거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있으려면,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무조건 뭐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알았어? 1대1 대응. 이것도 역시 계속 이 함수에서 배운 내용은 모두 다 그대로 2, 3학년으로 그대로 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함수 단원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2학년 올라갈 때 다시 해야 되겠죠? 남들은 다른 거 할 때 그걸 또 다시 해야 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번 겨울까지 이게 기억나도록. 왜냐하면 겨울까지 기억이 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할 때 사용을 하니까 이제 또 다시 또 반복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억이 나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F 역함수 이런 거 계속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 C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것도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G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GC가 얼마야? 2인 거죠. 맞아요?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F1이 A면 이걸 보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F 인버스의 A는 1이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무조건.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100% 이건 거야. 알겠죠? 그래서 F 인버스 C가 2고 F 인버스 B가 3이다. 이 내용. 역함수 이게 기본입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와. 여기도 먼저 합성함수를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칩시다. 둘 다 전부 다. 이렇게 오는 게 뭐라고? G의 역함수. 이렇게 오는 게 F의 역함수. 그 합성함수는 내가 그랬잖아. 이거 합성함수 설명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중간에 여기 거쳐간다 그랬죠. 다시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당연히 순서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 갈 때는 F를 먼저 타고 갔어. 그 다음 환승해서 G를 타고 가잖아. 근데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뭘 타요? G의 역함수를 먼저 타고 F의 역함수를 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서 A에서 C로 바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A에서 C로 바로 가는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도 함수니까. 알았지?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G 합성 F는 뭐부터 간 거야? F부터 간 거야. F 갔다가 그 다음에 G 간 거죠. 그럼 이 친구에 나는 역함수가 필요해. 그럼 뭐부터 한다고? G의 역함수부터 온다고. 알았냐? 그러면 먼저 가는 함수가 안에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F의 역함수 안에 누가 들어있어? G의 역함수가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해했습니까? G의 역함수를 F 역함수에 넣어야 되잖아요. 순서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성질이 되는 거지. 드모르간 법칙처럼 바깥에 있는 애가 안으로 들어올 때 뭔가 바뀌었지. 드모르간 법칙은 어땠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이 여집합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가 예? 바뀌어요. 너 말고 민수 가운데가 이렇게 되죠. 잘했어. 안 물어봤잖아. 물어본 것만. 예. 대답했으면 지켜. 알았지? 약속을 지키고. 시킨 말만.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로 따지면 G 합성 F 이거 맞죠? 이게 이거였잖아, 기호가.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F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 이렇게 바뀐다. 이 인버스를 하나씩 붙이면서 자리가 바뀐다고.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F 합성 하고 괄호에 G 합성 F의 전체 역함수 이런 식으로. 알았냐? 그리고 여기에 합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우리 집합 연산할 때처럼 비슷한 거야. 알았어? 그리고 좀 풀어서 보면은 이거 먼저 풀어요. F 합성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F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생각해봐. A에서 B 갔다가 이걸로 볼까요? 1에서 A 갔다가 그거 타고 다시 와요. A로 1로. 그죠? 그런 말 아니야? 봐봐. F에 1을 했어. 그 다음에 그거를 F 인버스에 넣었어. 뭘 것 같아? 방금 말해줬잖아. F1이 얼마야? A요. A. 그럼 F 인버스 A가 뭐더라? 1. 그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X가 있었잖아. 그러면 X가 Y로 가잖아요. 그러면 fx에다가 역함수를 한 번 더 합성을 하게 되면 f 인버스의 y가 되는 거고 그게 뭐가 됩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알았어?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나오면 일단은 합성하면 무조건 뭐야? x다. 알겠죠? 합성하면 무조건 x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뭘 먼저 하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연산 자체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봐봐. 원래 합성함수가 교환법칙 성립하나요? 그러게요. 민기야 대답해야 라고 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 응? 예. 이거 교환법칙 합성함수가 교환법칙 성립하냐고. 이거 같냐고.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 같지 않다. 그죠? 네, 같지 않아요. 저번에 내가 직접 식을 써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합성함수, 역함수는 다르지. 알았어? 이해했어? 그래서 얘도 항등함수가 x가 나오고 f 인버스에 fx를 해도 x가 나와요. 알았니? 이해했어? 오케이? 이거 설명 안 들으면 거의 틀리는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았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F 인버스랑 F랑 합성을 순서를 바꿔도 둘이 함수가 같다 이렇게 보이잖아. x x니까.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맞나 틀려 봐봐. 그러면은 F 합성 F 인버스라는 함수하고 얘들은 같은 함수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요. 너한테 감사드렸는데 너 X됐다 이제. 내일 나와. 됐어. 아니 됐어. 내일 나와. 아니 9시까지 나와. 전화해 집에. 아니 전체 다 물어봤으니까 전체 민기야라고 안 했잖아. 전체 저까지 포함이잖아요. 아니 민기야. 넌 전체 아닌데 누가 그래? 아니 여기 전체도 이 공간은 두 집합의 세 집합의 합집합으로 돼 있어. 아니 세 집합의 기준이 뭐? 서로 소인 지금부터 얘기하자. 서로 소인 세 집합. 이거 어떻게 해요? 요렇게. 그리고 너 저렇게.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 아니 하지 말라면 그게 다 서로도요? 그 집합. 서로 소죠. 그럼 어떻게 교집합이 있어 사람이? 우리가 이런 대화가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래서 두 함수가 같냐? 같은 함수냐? 근데 지금 봐봐. 이렇게 하면 xx니까 그죠? xx니까 같아 보이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여기 봐볼래? 이거 다르잖아. 1, 2, 3 A, B, C 다르죠? 자, 이게 F면 봐봐. 예를 들어서 쌤이 요거는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야? 역함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거기다 A 한번 넣어보자. 저기다가 A를 넣을 수 있지. 맞잖아. 저기다가 A를 먼저 넣죠. A 넣으면 1 돼요. 다시 F1이니까 다시 A 돼요. 그럼 여기다가는 A를 집어넣고 A가 A로 가는 대응이 만들어지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B가 B로 가는, C가 C로 가는 대응인 거야. 함수가. 왜? Y는 X니까 그 말인 거야.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이 X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를 뜻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그 우리 그래프 있죠. 그래프. 좌표평면의 그래프일 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뭐냐면 여기다가 넣은 새끼가 여기서 똑같이 나온다 이거지. 그 말인 거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건 뭡니까? 요거는 얼마를 F부터 하는 거죠. 그 여기다 해봐. 여기서 해봐봐. 뭐겠어? 얼마를 넣어야 돼? 처음에 A를 넣을 수 있어? 2를 넣을 수 있어? 먼저 출발이 F잖아. 그죠? F가 먼저죠. 이거 합성해. 그럼 2를 넣을 수 있죠. 2를 넣으면 A한테 갔다가 다시 1 되는 거야. 알았냐? 왜냐면 이게 먼저잖아. 합성함수는. 그럼 얘가 지금 F면 이렇게 가는 대응인데 여기가 A가 있냐고. 없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 2,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게 1밖에 없다는 거지. 1, 2, 3. 그럼 1을 넣으면 뭐가 나와? 대신에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는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항등함수지만 여기는 A가 A로 가고 B가 B로 가고 C가 C로 가는 함수고 얘는 뭐야? 1 넣으면 1이 되고 2 넣으면 2가 되고 3 넣으면 3이 되는 함수입니다. 어때? 두 함수가 같아? 다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지금 합성하면 X다고 해서 애들이 대부분 그느드 같은 문제에 F 합성 F 인버스하고 F 인버스 합성 F가 서로 같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전 문장이 맞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지금 봐봐. 집합 봐볼래?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 이거 너무나도 뭐 말이 되는 함수죠. 그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A, B, C가 1, 2, 3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추가되냐면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 이런 거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집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면 1, 2, 3에서 같은 집합으로 가는 경우에는 둘이 같은 함수가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 결국에는 1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건 똑같잖아.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거니까. 이 문장. 알았지? 이런 것들. 우리 책에는 이런 애들을 찾을 수가 없어. 개념서에는. 근데 유형서에는 있어. 근데 그 유형서도 기본 유형들이 그렇지. 좀비 되면 안 돼.
그래서 고쟁이나 이런 책에 이 친구는 있거든요. 그누드로. 알았지? 그래서 그런 난이도 있는 유형서들 보면은 이런 걸로 함정을 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합성함수도 사실 여러분들 그냥 봐봐. fx가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gx가 4-x 이런 함수 나오면 합성하는 거 되게 쉽죠. 이거 집어넣고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그냥 자유롭게 대입이 되는 거냐면 애당초에 이 함수들은 정의역 공역들이 그냥 일반적인 뭐예요? 실수 전체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런 애들 가지고는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왜냐면 영역이 x값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다 나오니까. 그런데 생각해봐.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전에 그렸던 것처럼 이 원소가 여기로 가고 여기가 여기로 간다. 그런 함수들이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F 합성 F를 G에 넣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바로 가는 거죠. 이게 되려면 생각을 해봐봐. 여기서 여기 가는 징검다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우리 합성 함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지하철 우리가 가다가 갈아타는 그런 것들로 생각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여기 가려고 봤는데 여기서 여기를 갈 때 자 1, 2, 3, 4, 5 만약에 정의가 되는 게 있으면 이게 되는 거가 나오면 당연히 되겠지. 근데 그냥 함수를 이렇게 연결을 안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1, 2, 3, 4 1, 2, 3, 4가 1, 2, 3으로 가는데 알았어? 예를 들어서 이 x가 대응되는 숫자가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치역이 1, 2, 3이잖아요. f의 치역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y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f하고 g가 공유하는 그러한 집합이면 무조건 함수를 만들어져요.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생각해봐. 이게 g라는 함수가 y에 z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 1, 2, 3, 4는 하나씩 출발을 하겠죠. 그지? 근데 합성함수의 치역은 누구의 함수값에 관심을 가질까요? 쌤이 지금 동그라미 해놨는데. 자 보자. 얘네들은 여기 y에서 4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관심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니네는 누굴 선택했어? 1, 2, 3을 선택했겠지. 그럼 이 2의 운명은 누가 결정을 해? 얘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지? 합성함수로 G 합성 F의 2를 내가 1로 하려면 결국에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F2가 얼마야 지금? 2죠. G2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된, 슬프게도 이렇게 짝을 못 만난 이 새끼는 누구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야. 합성함수에서는. 알겠습니까? 물론 합성함수, 함수의 개수를 결정할 때는 얘가 1 대응되는 거, 2 대응 다 다른 거지 G는. 그러니까 G 개수는 달라지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합성함수의 치역을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근데 이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합성함수의 치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누구의 치역이 결정될까요? Y 중에서 어떤 놈들? X한테, 그지? X한테 선택받은 F의 치역들이야. Y 중에서. F의 치역들이 누굴 선택하냐가 합성함수의 치역을 결정한다고. 알았냐? 정말 어려운 문제 많아요. 이쪽은. 진짜 손도 못 대, 정말 아예 외계어 같은 문제들도 많다고. 근데 그런 거를 다 풀어내라는 건 아닌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쌤이 집합을 4개 해볼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Z에서 W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책이 없다. 이 책은 없어. 잘 봐야 돼.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X에서 W로 가는 합성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누구 먼저 출발했겠어? F부터 갔겠지? 그러면은 자 fx를 g에 넣는 이 함수가 함수가 정의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야. 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야기는 지금 함수가 끝난 화목토들은 아예 안 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몰라요.
진도 빼다가 내가 까먹었거든. 진도 빼다가 해준 거 까먹었어요. 까먹어가지고 근데 시험 문제인데 그거 틀리겠지? 그러면 이제 오답하면서 해줄 건데 내가 까먹었어. 쌤이 그 수업 내용을 이렇게 적어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쌤이 그러니까 막 쏟아내고 해주고 싶은 날은 진짜 막 미친 듯이 막 쏟아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랄을 할 애들이 많으면 결국에는 저기 지금 저길 가르친 거죠. 아봉? 그러면 적어지겠지. 근데 지금 요거는 봐봐. 정의된 조건. 자, 내가 지금 최대한 알아듣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원소가 Y에 다 대응이 될 거고 그럼 Y의 원소가 치역이 있겠지. 여기가 다 치역이 된다는 보장 없으니까 어쨌든 치역이 있겠죠. 이 안에 치역이 소속돼 있을 거예요. 그죠? 치역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은 봐봐. 기본적으로 이 치역 우리가 치역 기호 어떻게 한다고 했어 쌤이 알려줬냐? 치역 함수 표현을 어떻게 해? 이거 보여드렸을 텐데 이렇게 한다고 이게 X를 전체를 집어넣는 이게 치역인 거야. F의 치역 알았어? 그럼 이 치역은 기본적으로 Y랑 비교했을 때 부분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죠? 누가 누구에 포함돼요? 생각해봐봐.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 당연히 그지? 됐어? 근데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합성함수의 치역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얘가 결정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응될 때 지금 이 관계랑 이 관계를 연결을 시켜서 딱 퍼즐처럼 이어 붙이고 싶어. 그럴 때 Z의 원소들이 어때야 되는지 요걸 물어보는 거야. 알았니? 얘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 못 받는 애들은 어떤다고? 관심 없다고. 관심 없고 여기 이 치역들은 Z랑 무슨 관계야? 이게 포인트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될까요? Z에 소속이 돼야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7이 있는데 여기에 7이 없어요. 그지? 그럼 여기서 7을 선택한 애들은 여기서 갈 데가 없네. 맞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샘플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봐봐. 이거만 쉽게 잘 봐. 그래서 1, 2, 3, 4였는데 아까 대응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치역이 됐잖아. 이 누구야?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해. 알았어? 이 친구들이고 자 Z라는 집합을 새롭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Y가 같이 겹쳐 있으면 당연히 합성함수는 돼요. 근데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집합 이렇게 4개를 줬을 때 이렇게 가는 함수. 알았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1, 2, 3, 4, 5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어떠냐 이거지. 이거 합성함수 되겠냐 이거야. 있죠? 있죠? 그럼 우리 갈 길이 생겼네. 1은 1로 가니까 그 1이 야 봐봐. 대응 이렇게 막 해볼게. 그러면 이거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1이 1로 갔는데 그 1은 여기 있네. 1로 가고 이렇게 다 대응을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 4, 5는 사실 관심이 없는 거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치역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랑 이렇게는 일단 되면 되겠네. 그죠? 반대는 어떨 것 같아? 반대는 만약에 1, 2, 3, 4잖아.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 이렇게 함수 한번 만들어봤네. 알았지? 자,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간다. 이건 어떨 것 같아? 합성함수. 재훈아, 합성함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해보세요. 이렇게 F 갔다가 G 가는 G 합성 F가 되겠냐고요. 똑같이 내가 한 것처럼 해봐봐. X 원소 하나를 이렇게 보내보세요. 근데 X 원소 하나 1이 1한테 갔는데 그 1이 갈 수 있는 1이 없잖아요, 여기. 그지?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합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먼저 이게 누구야? 먼저 가는 함수죠? 정의가 될 조건은 먼저 나오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나오는 함수의 정의역 안에 포함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해된 사람만 쉬세요.